정시의 사주명리 제53강. 오늘은 육식갑작의 21번째인 갑신일주편입니다. 갑목과 신금으로 이루어진 갑신일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지지와 그리고 양의 천간으로 이루어진 갑신일주는 신금이 갑목을 보아서 편관에 해당하면서 12운성으로서는 절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신금의 지장간에는 무임경의 천간이 자리하고 있고, 무토는 갑목을 보아서 편재에 해당하면서 12운성으로서는 신금을 보아서 병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임수는 갑목에서 편인에 해당하면서 신금을 보아 장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경금은 갑목에서 편관에 해당하면서 12운성으로서는 걸록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다시 갑목과 신금 그리고 갑신일주에 대하여 차례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은 하늘에서는 기토 구름에서 생기는 우레이며, 그리고 땅에서는 과실나무, 즉 유실수로서 자라는 나무일 때는 생목이라고 하고, 사오미, 화기가 극성하거나 아니면은 건강목을 당하거나 또 자축월에 나서 경신금의 눈보라를 덮어쓰고 자랄 수 없을 때는 사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갑목을 목재, 알곡, 열매나 씨, 종자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갑을목은 오행 중에서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타 오행은 갑을목을 키우기 위한 보조 역할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갑목은 책임감과 리더십이 있고, 또 장남과 장녀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통을 지키려 하고, 갑목은 전통을 지키려 하고, 을목은 유행성이라는 새로운 것을, 유행성이라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갑목은 뿌리가 하나이기에 이것저것 하면은 성공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갑목이 신약하고 갑목이 2개면은 쌍목위림이 되고, 3개면은 갑목이 3개면은 삼목위삼이 되어서 경쟁력은 강할 수 있으나 경금관으로서는 제어하기 힘들어져서 관으로서 고위직에 오르기는 힘들어지는 것으로서 자수성가형의 명조가 될 것입니다. 다시 갑목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니다. 갑목은 첫째, 자라나는 양생지상이기도 하며, 둘째로는 집을 지을 때 중요한 재료가 되는 마루대나 들보처럼 중임을 맡을 인물이 될 수 있는 동량지상이기도 하며, 세 번째는 의료계나 교육계, 그리는 또 유경사업, 또 검찰, 사법계 등으로 진출하여서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활인지상으로서 목화통명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모양을 이루는 곡직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것이 전혀 아닐 때, 또 때로는 용도를 찾기 힘든 무용지상으로도 표시할 수 있는 것이 즉 갑목이기도 합니다. 무용지상의 있을 때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째, 정화가 투건하여 쓸데없는 곳에 정력을 낭비하여 대가 없는 노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무용지상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정화에 무토나 경금이 공존하면서
공존하면 영광로라서 식재관의 구조로 이루어진다면 사업 수단이 탁월한 기업가 명조일 경우에는 일단 첫째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그리고 또 무용지상의 둘째의 경우는 을목인 급제가 투관한 명조로서 구설수만 따를 뿐 이로운 것을 찾기 힘든 경우가 즉 무용지상의 두 번째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을목 급제가 투관할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토가 투관하여서 독산고목이 된 명조로서 쓸쓸한 인생이 되어서 이혼수가 따르거나 부의 산시를 겪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정화나 경금, 간목의 조합인 벽갑 인정이 될 경우에는 일단 무용지상에서 제외가 되겠죠. 그리고 또 네 번째 무용지상은 신금의 투관으로서 쓸데없는 일에 참견이 심한 경우에는 또 무용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목일주의 사주에 화가 많을 때는 수를 쓰게 된다면 수가 인성으로서 수생목하고 목생화로 흘러서 더욱 화가 강해지기 때문에 수를 쓰는 것보다는 진토를 사용해야, 그러니까 진토가 사주에 있어야 화기를 소화시킬 수 있어서 편안한 명조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즉 화치성룡이라고 표현하는데 화가 치열할 때는 성룡, 용을 타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 용이 진토에 해당합니다. 진토. 또 간목이 화를 만나면은 설단생금으로서 혀끝으로 금을 만든다는 것이죠. 혀끝으로 그러니까 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하여서 일단 돈을 만든다는 것인데 설단생금과 목화 통명으로서 표현력 즉 발표력이 뛰어난 언론계인 신문이나 방송 등 매스컴에서 성공을 거두고 유명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관목이 화를 만날 경우입니다. 화를 만날 경우를 설단생금이라고 이야기하고 목화통명이 된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목화통명 그러니까 설단생금을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잘해서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이는 즉 첫 번째는 간목이 병화를 보는 경우입니다. 이를 비조부혈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을목이 병화를 보는 경우인데 이를 염량여화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간목이 정화를 보는 경우인데 이거를 즉 유신유화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명조가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대중을 설득하는 강의력이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렇게 되어 있는 명조는 강의력도 탁월하지만은 예체능계에서 발복할 수 있고 또 서비스업이나 어문학 계열에서도 타고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간목이 상관이 많고 신약할 때는 특히 요즘과 같은 컴퓨터나 IT와 관련한 기술의 소질을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직업을 택한다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겠죠. 간목의 사람이 상관이 있을 때, 그러니까 상관은 지금 정화를 이야기하겠죠. 정화가 많을 때, 정화가 많아서 신약할 때죠. 할 때는 컴퓨터 IT 중에서 직업을 택하는 것도 좋다는 것입니다. 간목의 일주가 임묘진월인 봄에 나고 경신금을 본다면은 사회 진출이 어렵고 또 여자는 배우자의 복이 없는 편입니다. 또 간목의 일주가 사오미 즉 여름에 나고 병정화를 본다면은 사목으로서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명조가 수기가 없다면 전혀 없다면 건강은 물론 안위를 보장할 수가 없는 명조가 되겠습니다. 또 갑의 일주가 갑목의 일주가 신유술월인 가을에 나고 또 토가 무성하다면은 재산이 탕진되거나 이사가 많거나 혹은 이전이 많게 됩니다. 갑목의 일주가 해자 축월인 겨울에 나게 되면은 고목이고 또 빙목이 되는데, 고목은 외로운 목, 즉 외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빙목이 되는데, 이때 하나의 병화를 보게 된다면은, 병화가 좀 태양이죠. 태양을 보게 된다면은 한국 해춘지상으로서, 즉 찬 계곡에 봄이 온 그런 모양으로서 격이 높아짐으로 해서 고생 끝에 부하게 된다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병화 대신에 정화가 투출한다면은, 정화는 온실과 같아서 힘은 다소 미약하나 지지에 이 힘이, 정화가 지지에 통근을 했다면 힘은 중간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통근하지 못한다면 정화의 힘은 거의 사라지지만은 운에서 뿌리가 올 때는 힘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천간에 병과 개수가 모두 있을 때는 통근을 따질 필요는 없게 됩니다. 또 갑목이 겨울에 나고, 겨울에 난 사람으로 갑목이 병화가 없으면은 재성이 많아도 사람이 인색할 수가 있습니다. 갑목의 일주가 화가 많아서 목이 불타게 되는 명조는, 목분되는 명조는 봉사하고 베풀어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없는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화다 목분에 화가 많고 목이 불타는 명조여서 금마저 없다면은, 경신금마저 없다면은 일은 많이 하는데 마무리를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으로서 반드시 시작한 일은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을 하여야 평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갑목이 갑정을의 명조를 이루면은 이를 임보상관이라 합니다. 양인이 상관을 보한다는 것이죠. 보조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명조는 하루아침에 급진전하여서 영화로운 삶을 보기 쉬운 명조로서 선거에 당선되거나 또는 청거를 받아서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명조입니다. 또 이는, 이렇게 되는 것은 양인이 상관을 보좌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양인이, 즉 급제 양인이 정화를 보좌한다는 거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는 명조는 정무병과 또 신인경의 명조를 가진 경우에도 인보 상관에 해당하여서 부귀를 누릴 수 있는 명조가 될 것입니다. 신금은 삼양삼음이며, 그러니까 중화된 어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삼양삼음이며, 서남서, 방향은 서남서로서 곤방을 나타내고 또 삼명통해에서는 신금을 신이 명도로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명도인 수도로 나타내었습니다. 또 당사의 사주는 신금을 외로움으로서 청고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신금은 이기독식,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혼자만 먹겠다는 이기심이 많고, 그리고 또 그 재가 출중하고, 재능이 출중하고 재예가 출중하면서, 그리고 호등고목이고 높은 나무에 오르기를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원숭이의 어떤 특성을 이야기하겠죠. 호등고목이며
일주왕래라였습니다. 혼자서 왔다 갔다 바쁘게 왔다 가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을 군중속의 고독이라고 하였습니다. 표시하였습니다. 신금은 양금으로서 원숭이로 머리는 비상하지만은 성정은 다소 가벼움도 있고 또 까다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금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달되어 있고 생기인 영마지로서 항상 신금을 쓰는 사람은 사주에 신금이 있으면 일주에 신금은 항상 분주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신금은 사교적이기 때문에 중재자로서 역할을 잘 합니다. 또 신금은 밭전자에 벼락이 내려서 전기가 통하는 형상으로 글자의 모양이죠. 형상으로서 초자연적인 것으로서 머리가 비상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신금은 명도인 큰 도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게 풍부하여서 도읍으로 삼을 만하고, 그러니까 수도로 삼을 만하고 큰 땅으로 제왕이 머무는 곳이라 하였습니다. 또 신금은 임수의 장생지이며, 임수가 신금이 있죠. 임수는 신에서 장생한다는, 임수는 신에서 장생지이며, 또 동방의 감방과 대칭되며, 감방에 대칭되는 곤방이며 임수 큰 물이 있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신일성이 해시에 난다면은 천지교태가 되어서 변혁의 소용돌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천지교태는 하늘과 땅이 화합하여서 생명의 싹을 틔우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신금은 신고성으로서 고독의 성이죠. 신고성으로서 신금이 시지에 있으면은 처와 자식이 있어도 정은 갈라져서 멀어진다고 하였고, 신금이 또 시가 아니고 월이나 연이나 일에 있으면은, 일에 있는 경우는 남자는 육친에 흩어짐은 없지만은 여인의 경우는, 여명은 자신과 남편이 흩어져서 불리한 고독의 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신금이 중하면은 2개 정도 있으면은 자손을 둘 수 있어서 오히려 고독을 벗어난다고 하였으나, 마음은 고독은 벗어나지 마음은 비성비속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녀도 아니고, 마음은 성녀도 아니고 속세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나 신금이 태중하면은 3개 이상이 태중하면은 부부는 상극하게 되고 서로 극하게 되고, 가난에 벗어나기에 힘든 명조가 되기 쉽고, 또 진간성이 서로 합한다면은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렵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신금이 인권성, 인성과 오복성, 오의 자와, 그리고 자기성, 자와, 그리고 해수성, 해의 자를 만난다면은 소년 시절에는 형살이 있지만은 상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과 오와 자와 해를 만나면, 해의 자를 만나면은 상명이 된다고 하였고, 그러나 신금이 묘와 진과 미와 유의 자를 만나거나 아니면은 또 축의 자를 만나면은 떠돌아다니면서 걸식하는 유리 걸식의 하명이 될 수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리하다는 거죠. 또 신고성에 유인성이, 유의 글자가 함께 한다면은 신체의 손상을 유념하여야 하며, 손상되기 쉬워서 유념하여야 하며, 여기에 축액성이, 축이 겹치면은 손상이 커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남명이, 즉 남자의 사주에 신의 자가 있고 신고성과 미의 자가 조합이 되어 있다면은 거처가 일정치 않거나 또는 이사나 직장의 변동이 많게 되어서
온전한 살림을 꾸리기 힘들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신고성은 또 자기성과의 합을 반기고 자와 신은 신자진 합이 된다 그랬죠. 자기성과의 합을 반기고 또 축액성과 진간성이 신고서가 합하면은 신이 있는데 또 진의 글자와 축의 글자가 있는 명조라면은 즉 거린의 삶이 될 수 있다고 하여서 신고성의 복잡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갑목과 신금 따로따로 알아보았는데 지금부터는 갑신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갑신일주는 즉 나무를 타는 원숭이로 비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재주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갑신일주를 절벽 위의 소나무로서 고독이 서려 있는 것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갑신일주를 동양목일 때는 잘린 제목이며 그러니까 집의 대들보나 들보로 쓸 때는 잘린 제목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평간으로서 갑신일주는 평간이죠. 평간으로서 지도자의 격이 있고 또는 팔방미인으로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서 타인으로부터 재주 있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은 즉 평간이기 때문에 융통성은 다소 부족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 갑신일주는 절지로서 힘이 없어 보이기는 쉬우나 절지이기 때문에 힘없어 보이기는 쉬우나 지장간의 임수에서 갑목이 장생하여 절지에서 생을 만나서 절처봉생이라는 것입니다. 절처봉생이라고 합니다. 즉 절처봉생은 긴 시련과 인내 끝에 다시 일어서는 모습으로서 아름다움이 그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신일주에서는 금과 목이 서로 상징하는 것으로 서로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개혁가의 기상을 엿볼 수도 있고 또 리더로서의 자격을 겸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갑신일주는 지장간의 재관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권력을 향한 힘이 강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또 이를 위하여 강한 인내심과 의협심이 있고 배포는 또 클 것입니다. 그리하여 발달한 지모로 개혁성 강한 리더형의 인물이 될 것입니다. 갑신일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신일주의 치장간에 있는 무토편제는 신금에서 병을 보아서 병자절궁에 놓이게 됩니다. 갑은 신에서 절궁이고 그리고 무토편제는 신금에서 병에 놓이기 때문에 병자절궁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병자의 의미는 병자 자리의 의미는 역마로서 끊임없이 바쁜 사람이며 사업을 한다면 가까운 곳, 먼 곳을 가리지 않고 다니는 바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 그리고 계약의 문서인 임수가 지장간에 함께 자리하고 있어서 해외 사업과 인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직접 물과 관련된 사업과 인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재성이 절궁에 있다는 의미는 재성이 절궁을 가졌다는 의미는 돈의 잔고가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신일주가 돈을 벌지 못한 것이 아니고 재관인으로서 돈은 벌었지만은 절이 됐다는 것은 관리가 되지 않아서 잔고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갑신일주는 지장간 내에서 식신생재하는 식신처에게 재성이 무토에게 재물의 관리를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식신생재한다는 것은 무토의 입장에서 보면은 경금이 식신이 되고, 그리고 또 임수가 재성이기 때문에, 무토의 입장에서 보면 재성이기 때문에 식신생재한다고 열거한 것입니다. 무토 재성을 부친으로 볼 때는 부친이 사업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절지 역마로 나와는 떨어져 지낼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은 일찍 돌아가셨거나 병 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재성이 처일 경우에는 역마지로서 활동적인 사람이며, 절궁이기에 자존심과 고집 또 성정이 강하여 처와는 다툼이 잦을 수 있습니다. 처는 역마지로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인연이 될 수 있고, 몸이 또 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갑신일주의 지장간에 있는 임수 편인은 신금에서 장생을 보아서 생자 절궁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바닥을 친 후에 다시 장생을 만난 것으로서 바로 절처 봉생이라고 합니다. 또 절처의 봉생은 경금이 임수를 생하고, 임수가 다시 일간 간목을 생하여서 금생수하고 수생목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또 절처 봉생의 의미를 더욱 의미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장생은 두뇌가 명석한 것이요 언변이 좋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편인은 비판적 사고방식으로 전략적인 성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지의 편인 문서는 재를 불러오는 문서이기도 하며, 또 인성으로 장생은 풍부한 학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교 공부는 절지 안에 있는 것으로서 중도하차하거나 아예 시도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공부가 절한 후에 다시 생으로서 살아났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모친은 장생으로서 현모양처일 것이며, 또 현달하지만은 인연이 한 번은 끊어질 수도 있어서 해외로의 이적을 의미하기도 하고, 부친과의 별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선모와의 먼저, 그러니까 첫 번째 엄마와의 이별 후에 오는 편모, 그러니까 두 번째 엄마의 출현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절처 봉생의 모친은 내 정신적인 뿌리고 가까운 나의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선모이든 편모이든 관계없이 절처 봉생의 모친은 나의 뿌리, 정신적 뿌리이면서 그리고 나의 후원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갑신일주의 지장간에 있는 경금인 편관은 신금에서 걸록을 보아서 녹자 절궁에 놓이게 됩니다. 절지의 녹은 오랜 인고의 세월을 거친 후에야 후원자의 도움을 얻어서 자리를 얻고 리더가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식은 편관으로서 아들을 둘 인연이 많고, 신금은 현침으로서 군인이나 의학계, 법조계로 진출하면 관록이 있을 것이나 편관이기 때문에 갈등은 많이 생길 것입니다. 또 갑신일주의 경금은 편관으로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힘들게 보이고, 절지에 자하여 생사이별이 따를 수 있는 일주임은 분명합니다. 특히 여명의 경우에 편관으로 인한 아픔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여명의 경우에. 그러나 절궁은 헤어지는 이별도 있지만은 오랫동안 해외에 있거나 국내에 있어도 별거하는 것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또 갑신은 편관으로 자존심이 신강하여서 타협을 불허하고 자기 고집 때문에 어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갑신은 반체적 성향이 강하여서 노조에 관련된 사람이 많고 또 용병에 가입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갑신일주 정관신금은 갑신일주에서 정관이 신금은 왕지로서 왕종 절궁에 놓이고 관이 현침이라서 이 역시 군인, 경찰 등의 직업에 종사한다면 신액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정관인 신금은 병화를 합과하여서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신합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태양을 일단 변질시키기 때문에 간목에 필요한 태양이 지금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리한 입장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금이 일단 출현하면은 불리한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갑신일주의 자식은 병화식신으로서 병종 절궁에 놓여 식신인 자식을 얻고는 남편의 기세가 약해지고, 왜냐하면 식신이 일단 관을 지금 극하기 때문입니다. 식극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기세가 약해지고 영마지로서 자식과는 떨어져 살 인연일 것입니다. 한편으로 여명이라면 자식이 아예 없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병약한 경우와 일찍 유학을 보낸 경우 등으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명조 자체 내에 간목이 병화를 본다면은 식신 자식이지만 병화를 본다면은 또 목화 통명의 명식으로서 명석한 두뇌로 학자의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지금 명주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병화의 자식 역시도 간목이 인성에 해당하여서 교육계에 적을 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화 상관을 명식에 둔 명조라면 이 역시도 예리한 정신력을 가진 자식으로서 교육계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화 통명으로 학자나 교육계에 종사하더라도 절궁에 해당하여서 특수한 연구 분야이거나 또는 근무지의 환경이 일반적인 것과는 다른 양성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한 지역인 남극이나 북극 지방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연구하는 아이템 자체가 일반과는 좀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갑신일주의 지장간의 짜임새를 살펴본다면은 편제인 무토와 또 편관인 경건과 편인인 임수로 지장간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조합이 어떻게 짜여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단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극인으로서 재성이 인성을 극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재성은 무토가 인성 임수를 극하는 것으로서 재성이 임수를 극하게 되면은 돈으로 인하여서 인성이 땅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돈 때문에 어머니도 해하는 탕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재생관으로서 재성관이니까 무토가 즉 관성 경금을 지금 생한다는 거죠. 관으로서 돈을 주고 권력이나 지위를 살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는 예로서 대학교의 교수직마저도 지위마저도 돈으로 살고 팔고 사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즉 관인상생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관과 인이 서로 도우는 것을 오용하는 것이로서 문서의 정보, 인성은 문서니까 문서의 정보를 미리 빼내어서 선투자하는 부정한 일에 개입하여
돈을 벌려는 술책을 꾸밀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연의 순리와 역의 순리라면은 역학의 순리와 자연의 순리라면은 재생관하고 또 생하였던 관이 다시 인성을 생하게 된다면은 체주 후의 종착역은 인성의 후덕함이 되겠지만 인간 세상의 순리는 반드시 그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를 판가름하는 것은 사주 전체의 구성의 짜임새에 있을 것입니다. 갑신일주의 명식 내에 묘가 있거나 아니면은 운에서 묘를 만나면은 기문관살이 성립되어서 주위의 사람이나 아니면은 부부 사이에 불화와 그리고 이별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묘는 토끼로 땅에서 자기의 터전을 잡게 되고, 그리고 신금의 원숭이는 나무에서 터전을 잡게 되어 서로 터전이 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기문이 이루어지면은 두 사람의 정신적인 영역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되니 서로가 불화하기 쉬워서 일단 불화하거나 아니면은 이별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갑신일주가 정묘시에 난 사람이라면, 정묘시에 난다면은 양인이 상간을 보아서, 즉 양인이죠. 묘가 정화의 상간을 보아서 정묘시에 났다는 거죠. 상간을 보아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 되며, 또 기문이 이루어져, 또 기문은 묘와 신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문이죠. 이루어져서 중년 이후에는 부부 갈등으로 불화하기 또 쉬워서 주말 부부나 별거하지 않으면 아니면 서로 살기 힘들어서 이별하기 쉬워진다고 했습니다. 이혼하기 쉬워진다고 했습니다. 또 갑신일주에게 오의 운이 온다면은 지금 오화의 운이 온다는 것이죠. 운이 오면은 엄하시문의 운으로서 마음의 번뇌와 갈등이 오는 것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이 운에서는 주위와의 불화도 생기기 쉽고, 특히 부부간에는 사소한 것으로도 다툼이 생기기 쉬워서 마음을 반드시 다스려야 하는 운이 될 것입니다. 갑신일주에게 경인의 운이 오면은 천충, 지충인 각경충과 인신충이 형성되어서 교통사고의 물상을 담고 있습니다. 밑에 보겠습니다. 갑신일주에게 운에서 경인의 운이 온다면은 천간에서는 각경충이 일어나고 지지에서는 인신충이 일어납니다. 이래서 천충, 지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의 지장간에서는 무병갑이라는 간지가 있고, 그리고 신의 지장간에는 무인경이라는 간지가 있어 서로 충이 됐을 때는 서로가 지금 깨어지고 극을 받는 이런 관계가 전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충이 일어나는 피해가 아주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도 그 후유증이 아주 크게 일어나고,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을류일주가 신묘의 운이 올 때도 녹지의 충인 천충지충이 일어나 액을 당할 수는 있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 액의 화가 인신충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즉 을류일주에게 또 운에서 신묘의 운이 온다면 여기서 역시 을신충으로서 천충이 일어나고 묘유충으로서 지충이 일어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러나 묘에서는 지장간에 갑과 을이 있고, 유의 지장간에는
경과 신의의 간지가 있어서 서로가 충하는 관계가 아니고, 여기서는 을과 경이 합을 하는, 충을 해도 안에서는 지장간에서는 합을 하는 관계에 있음으로 해서 인신충의 전부 다 충하고 극하는 관계보다는 그 흉살이 실제로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신충의 관계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재해가. 그러나 또 인신충 외에 생지인 사해충을 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사해충은 산은 지장간에 무경병이 있고, 해는 또 무갑임이 있어 지장간에 자기들끼리, 지장간끼리 극하고 충하는 관계가 전부 일어나서 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좌오묘유의 충보다는 전부 재해의 범위가 크다는 것입니다. 좌오도 보면은, 좌오충도 보면은 임수와 정화가 충이 되어도 서로가 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정임합이 일어나고 경을합이 일어나서, 그러나 그 재해는 인신사해의 충보다는 재해의 범위가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갑신일주는 금과 목의 상징이기도 하며 간지가 모두 현침살로 이루어져서 두통이나 편두통, 그리고 간질환, 신경통, 척추질환에 특별히 유념하여야 합니다. 또 갑신일주는 청관과 지지가 상쟁의 형태이기에 배우자 덕은 유복과 박복의 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갑신일주가 배우자와의 절을 피하려 한다면은, 절지를 피하려 한다면은 만혼하거나 외인의 배우자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인연이 한번 끊어진 후에 또 다른 배우자를 만난다면은 봉생의 인연이 될 것입니다. 갑신일주가 한 번의 절지를 경험한 이후에 봉생이 되었다면 삶이 이전보다는 나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시주에 인수가 투출해 있는 경우라면 금수레를 탈 수 있는 명으로서 삶이 여유롭고 한결 풍요로워진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53강 육식갑자의 21번째인 갑신일주의 여러가지 성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갑신일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4강은 을류일주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적인 구독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